안녕하세요. 미국과 국제사회 바로 알기 방송의 마이클 심입니다. 미국 대선이 이제 채 1년도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미국 좌파의 2024년 대선 전략이 무너져 내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 재입성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좌파의 선거 전략, 투표 전략이라는 게 대부분 교활하거나 졸렬하기 그지없는 경우가 많은데, 내년에 미국 대선 투표 전략, 민주당 좌파의 투표 전략은 졸렬함과 교활함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의 대선 후보로 확정이 돼도 각 주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후보 이름이 투표 용지에 올라오지 못하도록 소송을 걸어 놓은 겁니다. 자, 여러분들 중에서는, 우리 교포분들 중에서 이제 미국에 투표를 많이 해보신 경험이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우리 한국에 계신 분들이라든가 또 미국에서도 유권자가 아닌 분들은 이제 투표 용지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자, 이게 2020년도에 샘플 밸럿입니다. 이것은 뭐 진짜 투표 용지는 아니고 이렇게 똑같이 생겼는데, 이 투표 용지를 영어로는 이제 ballot이라고 해요. 거기에 sample ballot 이렇게 써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이 여기 못 올라오게 이 소송을 다 걸어 놓은 거예요. 소송을 한 전략이라는 게 주요 골자가 세 가지입니다. 우선 첫 번째는 16 의회 난입 사건. 그러니까 2021년 1월 6일 날 트럼프 지지자들이 미 의회 의사당을 난입한 사건은 insurrection, 국가 반란죄에 해당된다라는 게 1번이고, 2번은 이 반란죄, insurrection을, 이 반란을 뒤에서 트럼프가 개입하고 조정했다라는 게 2번입니다. 그리고 3번은 미 수정헌법 14조라고도 하고, 영어로는 이제 14th Amendment라고 하는데, 이 헌법 14조는 반란죄를 저지른 사람은 국가 공직에 나갈 수 없다라는 조항이 있는데, 이 헌법 조항을 적용해서 트럼프가 내년에 공화당의 대선 후보로 확정이 되더라도 이 각 주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입후보 하더라도 용지에 이름을 넣지 말아야 된다라는 이런 졸렬한 매우 테크니컬한 소송을 한 겁니다. 자, 이에 맞선 트럼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지금까지 변호를 해온 게 1번 16 의회 난입 사건은 insurrection이 아니다. 그것은 반란이 아니다. 그 다음 두 번째 2번은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 난입 사건을 뒤에서 개입하거나 조정한 적이 없다. 평화적인 시위를 권유한 것 이외에는 난입을 조정하지 않았다. 그게 2번이고, 그 다음 3번은 트럼프 대통령은 일반 공직에 출마하는 게 아니고 대통령직에 출마를 하는데, 헌법 학자들에 의하면은 미 헌법 14조 14th Amendment는 모든 공직자들을 포함하고 있지만 대통령과 부통령직은 14th Amendment가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게 헌법 학자들의 거의 일률적인 해석이다라고 이것을 주장을 했는데, 자, 여러분들 제가 전에도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이제 한인들이 매우 착각을 하는 게, 대선 때가 되면은 미국의 연방 정부가 선거를 실시하는 것으로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미국은 연방제 국가로서 50개의 국가가 하나의 국가 형태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라는 연방 정부가 실시하는 투표는 없습니다. 모든 선거는 그 선거의 주체가 각 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민주당 끈앞을 좌파 단체들이 31개 주에서 이런 소송을 다 벌려놓은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소송이 하나씩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를 하면서 좌파 판사의 좌파주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승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최근에는 뭐 미네소타주 또 뭐 오하이오 지난주에는 뉴햄셔에서 걸린 소송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겼는데 여기에 정말로 이 좌파들이 완전히 그 전략이 무너져 내리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좌파들한테는 이러한 판결이 콜로라도주에서 지난주에 내려졌습니다. 자, 이게 무엇인지 잠깐 광고 말씀 드리고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댁에서나 사무실에서 컴퓨터 프린터들을 사용을 많이 하시죠? 그러면은 토너, 우리가 잉크라고도 하는데 이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왕 컴퓨터 그 프린터 토너를 구입하실 거면 마이클심 TV 구독자들에게 큰 디스카운트를 해주고 있는 텍사스의 세이브텍스에서 구매를 하십시오. 여기 전화번호와 이메일 애드레스가 있는데 연락하시고 오더하실 때 마이클심 TV 구독자라고 밝히시면 최대 60%까지 이렇게 디스카운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사의 헤드라인에 이렇게 나와 있죠. 보시는 대로 Ruling on Trump sends shockwaves across political terrain. 자, 이 말은 트럼프 판결의 충격 파장이 정계 전체로 퍼져나가고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16 의회 난입 사건은 반란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 트럼프가 그것을 뒤에서 개입하면서 조정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런데 세 번째가 문제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트럼프의 이름을 콜로라도주의 투표용지에서 제외시킬 수는 없다. 그것은 위헌이다라고 이렇게 콜로라도는 좌파 성향이 많은 그 민주당 성향이 짙은 그런 주에 민주당 성향의 판사가 이렇게 판결을 내린 겁니다. 이게 충격이 아닐 수가 없죠. 지금 16개 소송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15개가 남았는데 이제 하나씩 이것을 해결을 하고 틀림없이 내년에는 뭐 다 해결이 될 것으로 이렇게 저는 봅니다. 자, 그런데 이 재판도 지금 트럼프가 계속 승리를 하고 있지만 인기도는 소송을 당하면 당할수록 좌파와 지금 그 바이든 정권이 찍어 누르면 누를수록 더 트럼프 대통령의 인기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이 그 보도는 NBC 방송의 Meet the Press가 보도를 한 내용입니다. 지난주에. 그런데 11월 중순을 기준으로 그 설문조사를 한 게 이렇게 나왔습니다. Feeling about candidates. 대통령 후보 내년 선거에 바이든과 트럼프에 대해서 어떠한 그 느낌을 갖느냐라는 그 조사에 올 초, 그러니까 11개월 전인 올 1월 달에는 바이든에 대한 긍정적인 그 평가가 39%였고 부정적인 게 46%였습니다. 그런데 11월 현재 바이든의 그 긍정적인 면이 36%로 줄었고 바이든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53%로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자, 반면에 트럼프 대통령은 올 1월 달에는 긍정적인 의견을 가졌던 사람은 32%밖에 안 됐고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사람이 53%나 됐습니다. 이것은 미국 전체를 포함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민주당 사람들이 많이 받겠다라고 봐야 되는 건데 11월 현재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긍정적인 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36%로 늘었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52%로 1%가 줄었습니다. 이것은 바이든보다도 얕아요. 그러니까 바이든을 더 부정적으로 보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보시는 슬라이드는 미국의 그 18세에서 34세 사이에 젊은 유권자층이 2024년도에 그 대선 후보인 트럼프와 바이든에 대해서 호감도를 조사했는데 트럼프는 46%, 바이든이 42%밖에 안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은 18세에서 30대 중반이라면은 거의 대부분이 민주당 성향의 리버럴한 그러한 그 유권자들입니다. 미국의 젊은이들이 거의 다 민주당이에요. 젊은 유권자들이 이런 식으로 바이든을 싫어하면서 트럼프의 호감도가 높으면 내년 선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할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다라고 지금 이렇게 미리 점을 쳐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때 가봐야지만 알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보면 말씀드렸듯이 Meet the Press는 NBC에서도 좌파 성향이 강한 그러한 아주 좀 점잖게 좌파 성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일반인이 보면 잘 못 느낄 정도로 이런데 뭐 틀림없이 그 좌파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PD와 뭐 기자들이 뭉쳐서 하는 프로그램인데 여기서 이렇게 발표를 했다는 것은 엄청나게 고무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좌파들이 찍어 누르면 누를수록 지금 그 31개 주에서 각 주별로 그 투표용지에서 이름을 빼는 이러한 그 야비한 이 소송도 이겨나가고 있지만 그 이외에 뭐 뉴욕 맨하탄이다 조지아다 해가지고 4가지의 민사 형사 소송이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제가 한 6개월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내년에 선거를 치르기 전에 소송이 그 판결이 날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마치 모든 미국의 미디어는 이것이 판결이 나서 트럼프가 유죄 판결을 받고 그 출마를 못하게 될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다음에 또 기회가 있을 때 왜 그렇지 않은지 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 전부터 제 채널을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것은 그저 쇼에 지나지 않고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노이즈 메이킹을 해서 미국의 많은 유권자들 또 이 뉴스를 이렇게 뭐 심층적으로 보지 않고 그냥 바쁘니까 적당히 이렇게 헤드라인만 보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에게 트럼프에 대한 나쁜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한 그저 그 선전선동 방법, 프로파간다의 방법으로 써먹는 것 그 이외에 다른 큰 의미는 없는 것으로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트럼프의 인기가 올라가고 트럼프에게 들어오는 도네이션이 점점 뭐 10불, 50불씩 보내는 사람들의 도네이션이 그렇게 많다고 해요. 오늘 뉴스를 보니까 코크 브라더스가 이제 그 우파에서 재벌인데 이 사람은 원래 그 트럼프를 되게 싫어합니다. 그 우파 쪽에서도 재벌이라든가 기업 쪽에서는 트럼프를 싫어해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 들어앉게 되면 로비가 잘 안 되고 본인이 뭐 돈에 대한 아쉬움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로비가 안 되는 대통령이다. 그래서 모든 우파에 기업하는 사람들도 민주당과 똑같이 손을 잡고 트럼프를 반대를 합니다. 부시 계열도 반대하고. 근데 오늘 코크 브러더가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 대사로 임명했죠. 이 사람에게 뭐 큰 도네이션을 하기로 했다라고 하는데 그래봤자 공화당에서 공천을 받을 가능성은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코크 브러더스가 뭐 괜한 그러한 도네이션을 하는 결과밖에 안 될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오래간만에 트럼프 대통령 이야기를 해봤는데 앞으로 시간이 될 때마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또 뵙겠습니다.